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성은 직진만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절대 명제예요. 관성은 딴 거 안 해. 직진만 해. 대신에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축이 묶여있어. 끈으로 묶여있거나 아니면 타이어라는 놈에 의해서 접지력으로 묶여있거나 이럴 때만 회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진을 할 때의 그 관성하고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 관성의 접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변곡점. 직진하던 물체가 회전으로 딱 진입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해.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고 난 이후의 코너에서는 별로 안 위험해. 자, 그러면 직진을 할 때 브레이크, 핸들링, 페달링 모든 동작을 다 마치고 아무도 동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며시 코너로 딱 들어가서 진입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때 페달링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핸들을 쓸 수도 있고 원하는 브레이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코너 들어갈 때 이미 속도가 많아. 그래서 많은 속도로 들어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것과 브레이크에 인해서 멈추려고 하는 타이어 그리고 내 몸이 직진하려고 하는 그 관성하고의 괴리로 인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코너에서 나오는 가장 큰 사고. 두 번째 사고는 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회전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내 몸이 낭떠러지나 바깥쪽으로 날아가는 현상. 그 현상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 슬라이드와 로우 슬라이드.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은 로우 슬라이드. 그냥 까지면 돼. 죽지는 않아. 하지만 하이 슬라이드가 문제. 가다가 쓰러지면서 마지막 타이어의 접지력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관성에 의해서 몸이 튕겨나가는 하이 슬라이드. 요거는 오토바이 같은 데서 사고 많이 나는 거 보죠.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것도 같은 현상이야. 타이어 접지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접지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휙 돌아버리고 로우 슬라이드로 안정되게 될 거예요. 요 로우 슬라이드 연습은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아주 좋아. 바닥이 미끄러울 때 연습하기 아주 좋은 거고 지금처럼 노면이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을 때는 이 로우 슬라이드 연습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변곡점이라는 그곳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변곡점이 생기기 전에 모든 제동력은 끝내야 된다. 적정한 속도까지 내가 갖춰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접근하다가 코너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나온 코너는 빠르게 타닥 감속하고 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 회전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핵심 요소고 그것 때문에 코너링 수업에서 브레이크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너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다가 가장 빠른 사람은 내 목적지까지, 집에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이야. 집에까지 내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코너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코너링에서 안전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코너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코너링은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요. 핸들링이 아니에요. 핸들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 두 바퀴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가 없으면 회전이 안 돼요. 기우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돼요. 회전 물체는 기울기를 바탕으로 해서 회전을 시작해요. 가다가 기울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자, 요 회전 값은 철저하게 자전거가 기울었을 때만 만들어져요.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틀어지고요.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틀어져요. 요것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만들어내시는 게 첫 번째 요령이에요. 내가 어느 만큼 기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선으로 탈출 각도를 보는 거예요. 탈출 각도라는 것은 어디를 봐야 될지 어느 곳이 탈출 각도인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아주 쉬워요. 오른쪽이 탈출구인데 탈출구를 딱 봤을 때 이 원의 끝하고 탈출구에 안 보이는 면이 있죠. 우회전할 때 딱 보이기는 하고 그 너머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절벽 아래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마지막까지 회전의 끝선하고 길의 끝이 딱 만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보고 그 시선을 맞추면 눈만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어깨까지 같이 가죠. 그리고 내 어깨선하고 핸들선은 동기화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시선을 딱 바라본 곳으로 어깨와 핸들이 함께 틀어지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내 시선으로 회전을 만들어내는 탈출 각도 설정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45도로 틀어서 내가 3도를 기울인 다음에 시속 21.5km까지 감속 이런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곳까지
요것이 첫 번째. 그 탈출 각도만 맞춰서 기울이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탈출 각도가 조금 됐다 그러면 고기를 싹 봐주면 거기까지 가는 거. 요것으로 기울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뉴트럴 포지션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이 상태에서 시선을 쳐다보는 그 각도로 머리카락 한 올만 넘어가도 무게중심은 넘어가요. 넘어가는 쪽으로 물리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게 기울기. 핸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틀어진다. 시선과 어깨선, 핸들선의 동기화로 인해서. 두 번째가 내가 조금 기울기로 익숙해졌어. 큰 원만 놀았는데 이제 작은 원도 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비틀기. 자, 가다가 요만큼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칠 때 핸들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지, 꼬꾸라지지, 넘어지지. 요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핸들을 쓴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핸들 쓰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핸들을 안 쓰게. 시선, 어깨, 배꼽 딱 틀어내서 자전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게끔 내 몸을 비틀어주는 거예요. 내가 돌라고 하는데 회전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는 멀어지려고 하면서 시선이 어깨가 높아져. 기울기의 축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회전을 하려다 말고 계속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시선은 다시 장애물을 보게 되고 계속 가는 거야.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선 방향으로 자전거는 간다. 절대로 시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장애물을 보는 순간 장애물한테 가요. 아, 저 돌 밟으면 빠꾸날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그 돌을 밟아. 내 시선이 그 돌에 꽂힌 순간 내 자전거는 그 시선 따라서 가요. 내가 그 시선을 바꿔주고 그 시선 따라서 배꼽의 축의 방향까지 바꿔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 비틀기예요. 그런데 자전거 위에 앉아서 배꼽을 틀어봐요. 배꼽이 틀어지나? 안 틀어지죠? 이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릎이에요. 무릎으로 배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 배꼽의 위치가 변해야지. 그래야지 내 움직임의 중심이 변하잖아요. 무릎을 이용해서 배꼽을 쭉 끌고 가는 거고, 이때 안장의 위치가 바뀌어요. 앉아있는 위치가 바뀝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누르기 단계가 있어요. 기울었어요. 회전 각도를 만들었어요. 내가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회전하기 위해서 비틀기까지 만들어서 가는데, 자전거의 접지력을 키워서 내 관성을 그대로 원하는 곳으로 틀고 가는 것이 누르기 단계예요. 누르기를 통해서 접지력을 유지한 상태로 회전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두려운 존재로부터 멀어진다. 자, 가야 되는데 멀어져. 회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회전은 더 커져. 더 커지니까 장애물로 가고, 장애물로 가다 보니까는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난다고 그랬죠. 요때 포지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회전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적극적으로 낮춰줘야 접지력이 유지되고 기울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기울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갇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 팔로 인해서 이쪽 어깨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낮은 자세를 만들 수가 없고요. 회전축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접지력을 높이기 위한 누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르기가 아니라 이거는 쓰러뜨리는 동작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눌러져요. 이것이 누르는 거예요. 그 동작은 심화 단계고 오늘 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회전의 포인트는 포지션이 안정돼야 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지션은 낮을수록 안정되고요. 넓을수록 안정돼요. 안타깝게도 자전거라는 틀 때문에 이 자세로 인해서 포지션이 나빠지는 거예요. 포지션이 나빠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뉴트럴 상태에서 회전을 하거나 관성을 갖고 직진을 하거나 하는 이 무브먼트에서 앞뒤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몸이 쓰러지고 있는데 다시 세운다 말도 안 되고, 넘어갈까 말까 할 때는 컨트롤이 가능해. 하지만 넘어지고 있을 땐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다칠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단계는 필요가 없죠. 좋은 자세로 안정된 밸런스가 나오고, 안정된 밸런스로 인해서 우리의 무브먼트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무브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 운동 잘하는 남자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리에 입각해서 그 동작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렁님의 회전 한번, 그 다음에 우리 비시카드님의 회전 한번 보고 갈게요. 변곡점에서 뭐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직진해서 코너로 들어갈 때 가장 위험하다 그랬잖아요.